잘하는 애들이 두 부류가 있어요. 공부를 아주 많이 해서 잘하는 경우, 양을 열리는 경우. 그냥 해도 잘하는 경우. 그거 말고 생활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뭐 불편했다 혹은 좋았다? 그래도 좋았던 것 같네요. 일단은 전교생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한 뭐 2년쯤 지내다 보면 모든 알아. 학생들의 얼굴을 다 알게 돼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그렇다 보니까 더욱 친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네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1학년 때 열심히 공부하고 2학년 때 이제 수시로 7, 80% 가고 그거 말고 학교에서 하는 제도나 이런 거에서 뭐 특이한 점이나 이런 게 있어요? 일단 고교 학점제가 요즘 이슈죠. 나오잖아요. 이미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일단 성적이 학점으로 나오는 거 말고도 음. 학생이 직접 수강 신청을 해야 돼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일단 없어요. 아, 그쵸. 120명밖에 없으니까. 웬만하면 받아줘요. 고교 학점제를 미리 경험하고 있다. 네. 아, 그러면 내신이 장난 아닐 것 같은데 내신은 어때요? 왜냐면 이게 고교 학점제가 문제가 자기가 원하는 수업 듣잖아요. 네. 그럼 3명이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3명 중에 한 명이 뭐 A, 한 명은 B, 한 명은 C 이렇게 나올 수 있는가?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과학고를 가면 내신을 어느 정도 조금 내려놓고 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내신 장난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상당히 빡세죠. 그렇죠. 어떤 과목은 진짜 한 10명도 안 되는 인원으로 수업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내신이 불리하고 이런 건 감안하고 온다? 감안하기도 하고 평균이 B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서 아, 무조건 절대평가예요? 거의 네. 그래서 조금 내신은 인원수랑은 상관없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긴 하다. 그렇죠. 네. 이게 궁금하긴 하다. 거기 안에서도 잘하는 애들이 있을 거잖아요. 있죠. 네. 특징이 어때요? 잘하는 애들이 두 부류가 있어요. 공부를 아주 많이 해서 잘하는 경우, 양을 열리는 경우. 그냥 해도 잘하는 경우. 전자는 대단한 친구고 후자는 대단한 친구예요. 근데 전자는 공부 양을 늘려. 어차피 기본적으로 10시 45분까지 똑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날 시간이 있어? 공부 효율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건 제 생각이긴 한데. 네. 첫 번째 양으로 미는 친구들은 열심히 많이 하는 친구들. 그렇죠. 그냥 쉬는 시간에도 하는 거구나. 꼭 그렇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공부를 하는 시간이 다른 애들보다 많은 건 사실이죠. 많다. 근데 후자는 그거는 능력을 확인할 순 없지만 그냥 같은 시간 공부해도 잘하더라. 아니 더 적은 시간 공부해도 잘. 공대 쪽은 이게 있더라고요. 그냥 능력의 차이가 있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넘사벽이 존재한다. 확실히 개인차라는 게 있다. 네, 무시할 수 없어요. 아, 그러면 하준 씨는 공부할 때 무슨 자기만의 비법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자기만의 비법 뭐 딱히 그런 건 없었고 그래도 뭔가 특징적인 건 있지 않았어요? 그냥 그날 수업한 거 복습이랄까. 복습을 어떻게 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날 배운 걸 한번 리뷰를 하려고는 노력했다. 네, 그럼 고등학교 가서도 학원 다녔어요? 다녔죠. 일주일에 몇 번? 대충이요? 3-4번? 세네 번? 그러면 야자를 10시 45분까지 그러니까. 못 하잖아요? 주말에. 그러면 주말에는 나올 수 있어요? 네. 일단 월요일에 입사하고 금요일에 퇴사하는 게 기본. 그러면 주중에는 학교에 있어서 잘 못 가고 만약에 학원을 다니거나 다른 과목 미진한 부분을 보충한다고 하면 그건 주로 주말이네요. 그렇죠. 민감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 왜 공대에 가고 싶었어요? 왜 건설환경공학부 가고 싶었어요? 어릴 때 사람들은 다양한 꿈을 갖지만 네. 저는 그 중에서도 건축가 쪽에 건축 쪽에 원래 관심이 있었다. 한 10% 정도 있었어요. 어릴 때는 꿈이 다양하니까. 근데 고등학교 와서 보니까 건축 쪽은 약간 저랑 안 맞는 느낌이랄까. 네, 근데 비슷한 이제 건설환경공학부라는 학부가 있는 걸 봤어요. 거기서 다루는 게 이제 사회 인프라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다루는 걸 요즘 또 그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런 게 또 핫하죠. 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공부해서 내가 나중에 우리나라라든지 사회 인프라를 개발해서 수출을 한다든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건설환경공학부에 가게 됐습니다. 훌륭하다. 이게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 그렇게 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안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실은 본질적으로 과학고를 만든 목적이긴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목적과 결과는 다를 수 있지만 이 과학고를 만든 건 실은 하준 씨처럼 내가 뭐 도시 교통 환경을 좀 더 효율화를 해서 그게 기여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있는 건데 그래서 그걸 몇 학년 때 결정했어요?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건 이제 2학년 한 말쯤 돼가서면서
조금씩 이걸 해야겠다. 하게 됐고 3학년 여름방학 때쯤 될 때는 거의 확신을 하게 됐어요. 궁금한 건데 집에서 반대 안 했어요? 반대는 안 했어요. 애초에 부모님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제 의사를 상당히 존중해 주셨고 가면 좋기는 하나 너가 싫다면 굳이 강요하지는 않겠다. 네, 그런 점은 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면 의대 간 친구들도 좀 있기는 하죠. 네, 있습니다. 대충 얼마 정도 돼요? 30%? 그 정도는 가요? 근데 궁금한 건 엄청 많이 막아놨잖아요. 그게 네. 어쨌든 원래 실은 과학고의 목적이 그건 아니니까 의사를 양성하는 게 그게 목적은 아니니까 네. 재수하지 않고 갔다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거. 네. 그러면 방법들이 있기는 하는군요. 네, 의대 내는 추천서는 안 써주죠. 그래도 뭐 다른 학교 그러니까 전에 배웠던 중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분들한테 추천서를 받아서 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정시를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와, 근데 정시를 해서 갈 거면 고등학교 선택이 엄청 좋지는 않은 거 아니에요? 이게 배우는 과목이나 이런 게 되게 다르지 않아요? 수능형 공부가 아니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과학고에 있는 친구들이 배우는 게 대학교 수준의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수능 최적화가 되지 않아서 네, 맞아요. 정시를 하면 의외로 되게 실력은 좋은데 수능 공부 때문에 애먹는 사람들을 제가 좀 봤는데 사실 정시를 하면 오히려 내신에 신경을 덜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내신을 신경을 좀 덜 써도 되구나. 하긴 근데 생각해보면 서울과학고에 입학할 정도의 역량을 가진 친구면 각자 보면 못할 것도 없죠. 그래서 생각보다 의사고 내는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하다. 네네. 근데 공대를 가는 친구들도 있으면 이렇게 하준씨처럼 난 여기를 갈 거야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뭐 자신만의 목표가 있는 경우도 많을 거고 그냥 성적 되는 대로 가는 경우도 뭐 없지는 않겠죠. 꼭 공대뿐만 아니라 뭐 자연대니까. 그죠. 물리학과나 진짜 화학과나 이렇게 기초 과목 학과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러면 거기 가서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저 사실 과제도 꽤 나오고 많고. 이게 난이도가 또 수업 난이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죠. 학교 옥상에 천문대가 있거든요. 지구과학 수업이었는데 네. 전체 사진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망원경에다가 CCD 장비 붙이고 이게 저녁 때 이게 자율학습 시간에 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석이 뭐예요? 보통 자율학습하면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의 모습이 상상되겠지만 그쵸? 이석이란 걸 하면 실험실에 가서 실험을 한다든지 노트북을 쓸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뭐 세미나실을 아예 통째로 빌려서 그래서 애들끼리 토론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직장으로 따지면 회의실 잡는 것처럼 그렇죠. 내가 공부는 하기는 하되 꼭 앉아서 이렇게 하는 공부 말고 스터디룸이나 이런 데서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뭐 말씀하시는 전체 사진 찍는 이렇게 하는 공부로 바꾸겠습니다 이게 된다는 거죠? 네네. 아무튼 그 이석을 천문대에 해요. 밤에 올라가서 계속 찍어.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고등학교에서 뭘 찾아서 문제 풀어 오세요의 수준이 아니라 진짜 전체 사진을 찍어보거나 이 정도로 되게 깊은 수준의 학습을 하게 된 거죠. 그럼 대학교 가서는 진짜 쉽기는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 대학교 과제랑 비슷하다는 느낌도 좀 받았어요. 오케이. 거의 제가 들었을 때 느낌은 120명이 정원인 작은 대학교를 다닌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애들끼리 잘해서 힘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주변 학생들 중에는 전학을 간 케이스가 있거든요. 전학을 가요? 언제 가요? 그럼 빨리 가야겠다. 네, 가려면. 1학년 초에 그쵸. 네. 한 학기 다 채우기 전에 가는 경우가 대부분 몇 명이 있었어요? 대충 동기 중에? 저희는 5명? 5명. 120명 중에 5명이면 아주 적은 숫자는 아니네요. 그렇죠. 근데 잘 선택했네요. 차라리. 오자마자 네. 아닌 것 같으면 아닐 것 같으면 빨리 빼는 게 답이죠. 계속 있다가 어중간하게 있으면 일반고로 전학을 가도 이도저도 안 되니까 빨리 가는구나. 네, 빨리 가야 되죠. 다시 돌아가면 네. 과학고가 다시 갈 것 같아요. 네. 왜? 뭐가 좋았어요? 일단 거기서 배우는 내용이 어렵다고는 해도 재밌으니까 어떻게든 다닌 거고 만약에 일반고 왔으면 그게 오히려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재미가 없어서. 네. 제가 들으면서 좀 느꼈던 게 이렇게 하준 씨 느낌도 그렇고 이게 과학고가 원래 좋은 대학교를 가라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원래는 수학과학에 영재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재능을 마음껏 펼치라고 만든 학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하준 씨 옆에서 대화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인재상에 부합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그런 쪽에 관심이 있고 어려워도 재밌어 하고 그 학교가 원하는 핏과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학교를 다니면서 엄청 큰 불만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막연히 공부를 잘해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공부를 잘해 내신이 좋아서 그래서 가다 보니까 서울과학고를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긴 근데 해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음. 열심히 해서 오는 거니까 음. 또 열심히 해요. 그래서 또 어떻게든 해요. 아 적성이 맞아서 온 친구들은 재밌어서 하지만 열심히 해서 온 친구들은 열심히 해서 그냥 버티는군요. 그러면 스트레스는 주로 뭘로 풀었어요? 그들끼리는 뭘로 놀아요? 앞서 말했듯이 자유시간에 운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푸는 애들도 있고 저는 주로 친구들이랑 노래방을 간다든지 4시 반에? 게임을 한다든지 컴퓨터 있으니까 게임할 수 있구나. 어쨌든 학업에 너무 데미지가 있지 않은 네. 선에서 알아서 맞춘다. 그러면 일탈 같은 건 없어요? 있죠? 뭐예요? 없을 리가 없죠. 일단 기숙사니까 소등 시간이라든지 취침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죠. 다른 방에 계속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규율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아 그냥 다른 방 가서 놀거나 예, 커튼으로 그 문에 달려있는 그 창문 가리고 그리고 게임을 좀 더 한다든지 예. 그 정도 선이다. 예. 아 그러면 과학고를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잖아요. 학부모님도. 이런 친구들이 좀 잘 맞더라 라는 게 있을까요? 혹은 이런 친구들은 좀 들어와서 힘들더라. 들어올 때 흥미가 없으면 그때 많이 힘들어하고 애들이 반대로 처음부터 흥미가 있으면 들어오면 좋겠네요. 아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네, 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저희 그 학부모님들이 주로 보시거든요.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공부를 시키기보다 책을 좀 읽겠으면 좋겠어요. 왜요? 어떤 의미로? 자소서를 쓸 때 책을 읽은 거에 대해서 내용을 쓸 수가 있거든요. 책을 읽고 자신만의 어떤 생각을 하게 됐다. 이런 거를 쓰면 입사관들이 상당히 좋아할 거예요. 뭐꼭 책이 아니더라도 뭐 요즘은 유튜브에서 강연도 많이 하잖아요. 유익한 콘텐츠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를 한번 찾아서 보게 하는 게 네. 중요한 것 같다. 그 학생 본인이 보는 게 좀 더 좋겠지만 모든 학부모님이 한 번쯤 꿈꿔보고 있는 서울과학고에 실제로 다니고 이제 서울대학교에 들어간 조하준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들으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봤던 공대의 스타일에 맞는 사람이 미리 대학교를 경험해본다라는 느낌이 제일 강한 것 같아요. 시스템도 그렇고 기숙사 생활도 그렇고 그래서 그 안에서 공부뿐만 아니라 흥미를 가지고 어려운 수학 과학에 대한 주제를 공부하는 게 익숙하고 판독하는데 즐거움을 느낀다면 그러면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충분히 있죠. 그러네요. 그럼 오늘은요 이렇게 유익한 인터뷰를 마치고요 또 나중에 이렇게 제가 인터뷰했던 분들을 함께 모아서 다 같이 인터뷰를 하는 기회도 재밌을 것 같아서 네. 그때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재밌으셨죠? 저도 되게 재밌었는데요. 여러분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희는 대치동 개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